지난 20년간 디지털 변화, 디지털 혁명의 서론이었다면 이제 지금부터 본론. 그러니까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행동들은 나만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밀면 그렇게 신나게 뛰어내릴 수 없습니다. 너는 왜 배운다는 표현을 쓰면서 사업과 상관없는 경험을 쌓으려고 하냐. 근데 그게 진짜 와닿았었어요. 사회와 기술 뭐 할 때 기술이 사회의 일부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테크놀로지 사회. 저는 오히려 사회가 기술의 일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가 기술의 일부가 되고 있다. 이 말을 좀 잘 곱씹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의 변화가 엄청나게 사회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정말 인프라스트럭처가 되고 있죠. 모바일, 소셜,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쓰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물과 전기와 같은 그런 점점 더 그런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기가 발명품이었습니다. 에디슨이 발명한 테크놀로지였습니다. 그게 그때 엄청나게 비쌌어요. 한번 끌어들려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다 코모디티화 됐죠. 이게 앞으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일반적인 제품이 되겠죠. 지금도 공짜죠. 어떻게 보면 공짜죠. 공짜라는 비즈니스 모델, 무료라는 비즈니스 모델이죠.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 이런 거보다, 전기나 물, 수도, 항만, 도로 이런 거보다 이게 더 무섭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전 세계를 상대로 까니까. 지금 도로나 항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역할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국가 역할이 없습니다. 더 무서운 정말 글로벌 스케일의 변화, 지금도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앞으로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합쳐오기 때문에 더 무서운 변화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가 왜 처음에 정말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한 게 지난 20년간, 10년, 20년간 연결된 디바이스 수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오는데 그 연결될 때마다 이런 회사들이 생겼습니다. 야후, 구글, 페이스북 연결되게 쭉 올라올 때마다 지금은 이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연결 수가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많은 회사들이 생길 거다라는 가설을 한번 세워봅니다. 그래서 정말 디지털 레볼루션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페이지 넘버 원, 그러니까 서론,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 있잖아요. 서론이 이제 지난 20년간 디지털 변화, 디지털 혁명의 서론이었다면 이제 지금부터 본론. 여러분들 본론 1막 1장에 지금 사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본론 2막도 있고 3막도 있고 4막도 있고 결론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날지 모르는 가운데서 그거를 찾아서 날게 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가 나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열정, 멈출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미래를 바꾼다면은 정말 앞으로 미래는 여러분들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대체 스타트업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데, 스타트업에서는 도대체 어떤 별별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스타트업에서는 저희 정말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아이디어도 내고요, 서비스를 기획하기도 하고, 그걸 실제로 프로그래밍해서 코딩하기도 하고요, 그걸 유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마케팅도 하고, 그리고 그걸 고객한테 나가서 팔아서 돈도 벌어오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유지보수도 하고 총무 업무들도 합니다. 돈도 관리해야 되고. 결국엔 사실 스타트업에서 실제로 저희가 모여서 하는 일들은 일반적인 회사가 하는 활동들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일반적인 회사들이 하는 활동들을 그대로 하지만 분명히 큰 차이점은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하는 문화와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컨설턴트 생활을 하면서 2년 반 정도 일을 하면서 주로 이제 왼쪽에 있는 대기업들이랑 좀 일을 많이 했었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성 대기업들 대비해서 스타트업 일을 하는 부분들은,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과정,
형식, 안정성들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 스타트업들은 극단적으로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과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회사들이 성과와 효율과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얘기하겠지만 말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는 정말로 스타트업들은 생존을 걸고 이런 그 오른쪽의 방식들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방식들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절벽에서 동료들이 지켜보는데 되게 신나게 야호 하면서 절벽에서 뛰어들이는 그렇지만 죽진 않습니다. 바닥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지 않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렇게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느낌으로 합리적인 미친 짓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정말로 제가 여기 정말로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정말로 자기 주도적으로 스타트업들은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합리적인 미친 짓, 그러니까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행동들은 나만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밀면 그렇게 신나게 뛰어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기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200%의 잠재성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누군가 관리하고 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80% 정도까지 못 쓰고요. 사실 나의 잠재성을 모두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은 결국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원해서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방법들을 공격적으로 성취하는 그런 방법들로 일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느낌이죠. 사실 왜 열심히 막 공부하고 있는데 진짜 공부할 마음을 가지고 막 공부하고 있는데 엄마가 뒤에 와서 야 공부 좀 해라 이러면은 괜히 더 공부하기 싫으시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대부분의 많은 스타트업들이 저희 MBT도 포함해서 목표 성과를 세우는데 누가 찍어주지 않습니다. 내 목표는 내가 자기주도적으로 월별, 분기별, 연단위 KPI들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주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근태 관리나 성과 평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가진 게 너무 없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해결하는 문제의 핵심은 뭘까? 핵심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런 얘기 합니다. 해야 할 일은 100가지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3가지밖에 없다. 그 3가지만 일단 골라서 잘 하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평적인 문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직급이나 직책, 이런 부가적인 부분들, 연공서열, 또는 의전 이런 부분들은 또는 복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 어려운 문제를 되게 소수의 자원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핵심에 집중해야 되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스타트업이 여러분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왔을 때 스타트업이 너무 이렇게 좋고 환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는 정말 저희 주당 80시간씩 이상 일을 하고요. 그리고 항상 높은 목표를 부족한 자원으로 매년 200%씩 성장을 해야 된다고 그런 압박들을 항상 견뎌내고 있고요. 그래서 마냥 재밌지만 않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재밌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꿈이랑 목표들을 향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학교에는 또 어떤 동아리가 있었냐면 이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탐구하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앙트프리니어십, 그때는 스타트업이란 말도 없던 시대인데 그렇게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탐구하고 스티브 잡스에 관해서 알아보고 뭐 이런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 활동을 하면서 되게 막연하게 나도 사업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교환학생을 가게 됐는데요. 독일로 교환학생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6개월 좀 넘게 있었는데 이제 또 애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맥주를 마시면서 애들이 또 너의 꿈은 뭐니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생들은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포토그래퍼가 되고 싶다는 친구도 있었고 은행원이 되고 싶다는 친구도 있었고 나는 스티브 잡스 같은 사업가가 될 거다, 기업가가 될 거다 했더니 반응이 제일 좋았어요. 진짜 거기 있던 애들이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 대답을. 그래서 너무 멋있다면서 저보고 야 너 지금 사업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아니지 나 학생인데 라고 이제 말했더니만 그럼 너 졸업하면 바로 사업하려고 그러는구나. 아이템이 뭐야 막 이러길래 아니야 라고 한 다음에 제가 그때만 해도 제가 되게 베스트 플랜이라고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애들한테 말해줬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 먼저 나는 졸업하면 들어가겠다. 나는 해외 마케팅 팀에 들어가겠다. 이제 되게 막 그런 해외 그런 정세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내가 MBA를 가겠다. MBA는 난 스탠포드로 가겠다. 스탠포드 MBA를 하고 나면 나를 모셔가려는 회사가 많을 거다. 그럼 나는 거기 회사에 들어가서 빠른 속도로 승진해서 제가 가졌던 그 네트워크를 다 이용해서
창업을 빵 하면 게임 끝이다 이런 식으로 딱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완전 최악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너무 앞뒤가 안 맞는데요, 저한테. 그래서 이게 왜 앞뒤가 안 맞는데요? 난 사업한다고 말했는데 왜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하는 거냐? 왜냐하면 전 진짜 고민 되게 열심히 한 거였거든요, 그게.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게 사업을 하고 싶으면 사업을 시작하면서 배워야지. 너는 왜 배운다는 표현을 쓰면서 사업과 상관없는 경험을 쌓으려고 하냐? 근데 그게 진짜 와닿았었어요. 약간 되게 저는 학부를 졸업하자마자 사업하는 케이스를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러면 너무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멋있는 단어들을 갖다 붙였던 것 같아요. 제가 막 강해 보이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면은 굉장히 사업적 자질이 저절로 쌓일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상관없을 수도 있는 커리어거든요. 그 학교와 회사는 너무나 좋은 곳들이지만 내가 하려는 사업에 진짜 경험적으로 도움이 되나라고 했을 때는 좀 퀘스천 마크가 뜨는 거고 그 친구들이 너가 사업을 하고 싶으면 넌 당장 돌아가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재수 좋으면 20년 안에는 성공하지 않을까? 그럼 넌 근데 그래도 너는 46살이야. 나쁘지 않잖아. 근데 너가 말한 거 다 하고 하면은 너 70이다. 그러면 너 이거 아니지 않냐 했는데 그날 진짜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막 흥분됨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2명한테 같이 사업하자고 진짜 그날 그냥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제가 크리스마스에 귀국했거든요. 12월 25일에 귀국했는데 1월 3일에 사업자 등록을 냈어요. 네. 그대를 잡아요 망설이지 말고 가사가 참 좋아요. 지금이라도 얼른 말해요. 그대를 위해 세상을 이겼다. No, no, 말하지 말아요. Oh no.